안녕하세요. 클릭이 사람 김지혜입니다. 올해로 제10회를 맞은 세계 서예 전북 비엔날레가 바로 오늘 11월 15일 대장정에 막을 내리는데요. 이번 비엔날레는 한국의 서예인들을 한자리에 모으고 또 한국 서예를 세계로 알리는 데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김병기 총감독님과 서예 비엔날레의 뒷이야기, 또 한국 서예에 대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서예 비엔날레가 한 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막을 내렸습니다.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개인적으로는 이제 일이 끝났다는 그 기분 때문에 굉장히 홀가분한데 비엔날레 자체로 보면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 아쉬운 점은 우리가 이제 그 디스플레이 하는 기간이 딱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 동안에 842명이 출품한 1151점의 작품을 디스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전시를 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바빠가지고 네. 주야로 정말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전시한 작품을 한 달 만에 전부 다 다시 내리려고 보니까 굉장히 저희들이 그렇게 바쁘게 했던 그것을 다 효과를 못 보고 내리는 것 같아서 좀 아쉽습니다. 네. 바로 이제 전라북도에 서예 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이 있으면 이게 디스플레이도 좀 느긋하게 하고 또 이런 전시도 너무나 좋은 작품이 많이 왔으니까 좀 더 길게 잡아서 한 2달, 3달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고 딱 한 달 만에 이제 막 관객들이 오려고 하는데 멈추려니까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시원함보다는 아쉬움이 크신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예산이 늘어서 비엔날레가 좀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어땠나요? 10회라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도에서도 예전보다 조금 더 예산을 할애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우리 기업을 하시는 이 회장님께서, 허진규 회장님께서 찬조금을 특별히 또 1억 용원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때보다 훨씬 예산이 좀 풍부한 그런 상태를 했는데 그 대신 이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한 27개 정도를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더 예산은 부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아껴 쓰면서 열심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간과 공을 가장 많이 들인 작품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이제 이번이 10회니까 이제 전시 안에 세계서의 상생전이라 하는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제 10회 때에 그동안에 이제 우리 비엔날레를 관심을 가졌던 외국 작가들,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서양의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이런 작가들까지 가능한 한 자리에 모여서 서로 세계 속으로 이 서예를 심기 위한 이야기를 논의도 하고 또 서로 작품들을 보면서 장단점을 비교도 해보고 이러자는 의미에서 가진 게 바로 이제 세계의 서예와 상생전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 정말 외국 작가들, 순수한 아시아계 작가들이 아니고 순수 서양인들, 푸른 눈에 높은 코를 가진 그 서양인들이 작품들을 많이 내줘서 그 전시가 굉장히 풍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좋았고요. 서예하고 생활과의 연기를 시킨 그런 서예전, 이 부분도 상당히 관람객들한테 관심을 많이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준비하신 만큼 관객들의 반응이 어떨지 또 두근두근 하셨을 것 같아요. 관객들의 반응 구체적으로 어땠나요? 글쎄 이렇게 알고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조금 놀란다 할까요? 어떻게 이렇게 이 정도 전시를 준비했을까? 규모 면에서나 내용 면에서나. 그런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서예에 대한 인식이 조금 낮아가지고 서예 하면은 의례 어렵다. 난 모르는 거.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전시장을 들어오셔서 차분히 이렇게 보려는 생각보다는 대강 한 바퀴 휙 둘러보고 나가는 그런 관객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에 비해서 너무 짧은 시간을 이렇게 보고 가시니까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예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이제 설명도 좀 자세히 해놓고 그랬더니 그거를 다 읽어보시면서 차분히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다음 설명한 부분들을 요즘에 이제 핸드폰 카메라가 이제 발달돼 있으니까 그걸로 찍어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점차 이 서예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도 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다 하는 것을 감지를 했습니다. 느꼈습니다. 네, 정말 보람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관객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세계 서예의 상생전, 아까 말씀하신 상생전이 가장 흥미로웠거든요. 이렇게 서양 작가들이 한글이나 또 한자를 이용한 작품을 많이 만들었는데
반응은 어땠나요? 작가들의 반응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네. 드릴게요. 서양 사람들이 서예를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양 사람들이 그 정도 서예를 한다는 것은 이미 서양 사회에 서예가 그만큼 보급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들이 그들의 문자를 가지고 서예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한자나 또 이제 우리 한글 이런 작품을 해서 이미 서예라는 예술이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서양 사람들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분야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예가 세계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이런 걸 느낀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서양 사람들로 하여금 서예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는데 바로 우리 비엔날레가 상당히 많이 공헌을 했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비엔날레가 이제 20년 가까이 되는 이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우리 이제 어떤 때는 우리 한지를 서양 작가들한테 전부 다 나눠주기도 하고 먹물, 붓들을 사서 보내줘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 서예에 대한 관심을 가져라 하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서양 사회에 서양인들 스스로 서예 협회를 구성하고 네. 뭐 이런 그 바람까지 일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작가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작품들을 많이 보내줬고 그들이 보내준 작품들을 예년에는 서양 사람임에도 이 정도 작품을 했다 하는 차원에서 따로 이제 어떤 코너를 만들어 전시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상생이란 이름 아래 기존에 서예를 해오던 중국, 한국, 일본, 동아시아 작가들의 서예 작품과 한테 전시를 해도 한테 모아 전시를 해도 거의 손색이 없고 작품 수준 면에서 큰 차이가 없어서 아 이제 서예가 서양에서도 어울릴 수 있겠구나. 정말 상생하는 예술로 태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말 그대로 함께하는 그런 예. 기회가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번 서예 비엔날레를 통해 한국 서예가 세계로 나아가는데 발돋움을 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서도 반응이 뜨겁다고요. 예, 이제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년뿐만이 아니고 예전부터 우리 서예 비엔날레에 대한 관심도 많고 굉장히 좀 부러워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감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서 전라북도 전주에서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이 서예 비엔날레가 세계에서 규모도 가장 크고 권위도 가장 높은 그런 종합성 서예 행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봐도 우리 서예 비엔날레만큼 큰 전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작가들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전시도 없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는 심지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전주 그 전북 서예 비엔날레에 네. 여기를 초대를 받아야 정말 그 실력 있는 작가다 라고 자기들 사이에 이야기할 정도로 좀 우리가 이 중국에 알려져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한국 서예가들도 스스로 전북 서예 비엔날레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 서예의 어떤 위상이 훨씬 높아졌다. 이런 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국내외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행사로 이미 성장을 했고 자리매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 서예가 중국의 위상을 넘어섰다고 봐도 무관할까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약간의 역사적인 배경까지 좀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요. 네. 사실 중국 서예는 많은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공산주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서예라는 예술을 가장 부르주아적인 예술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문화혁명 기간 동안은 사실상 서예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정부 하에서 서예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몇십 년 동안을 침체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개혁 개방을 하면서야 이제 서예가 살아났기 때문에 과거의 그 문화혁명의 상처를 아직도 중국 서예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처가 문화적인 상처가 쉽게 치유가 안 되잖아요. 우리의 서예가 오히려 중국보다도 수준이 높다. 이런 네. 평가를 많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서예 종주국으로서 조금 우리가 좀 손상을 입었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21세기는 옛날에는 서예를 일상의 필기 생활, 네. 필기 활동으로 했던 것이지만 이제는 필기 활동은 전부 다 뭐가요? 컴퓨터가 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21세기 서예는 순수한 예술 서예로 다시 태어난단 말이죠. 필기 활동으로서 서예를 일상으로 하지 않기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세 나라가 이제 예술 서예로서 서로 경합도 하고 서로 격려도 하고 해야 하는데 네. 그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가 훨씬 중국보다 일본보다 앞서간다고 자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21세기에 새로이 전개되는 예술 서예에 있어서는 한국 서예가 새로운 서예의 종주국이 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국 서예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대중화가 덜 돼 있고 네. 약간 홀대받는 느낌이 들어요. 예, 어떤가요? 그게 이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요. 서예 자체는 사실 대중화가 굉장히 어려운 예술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전문적이고 그 뭐랄까 차원이 높은 수준이 높은 좀 클래시컬한 그런 예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칫 잘못해서 대중화 시켰을 경우에 너무 그 수준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대중화라는 것이 정말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또 서예가 생활을 떠나서 대중을 떠나서 예술이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저희 비엔날레가 택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서예 자체의 모습을 변형을 시켜서 대중화시키는 것은 서예의 질을 저하시키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고 서예의 고급스러운 그런 문인적인 기상 이런 것들은 그대로 유지하되 그것을 생활용품이랄지 생활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하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전시 같은 경우도 파티션이랄지 롤커튼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주 우수한 서예 작품을 이용해서 이렇게 제작을 해서 전시를 네.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일부 그 관람객들께서는 이걸 사야겠다고 막 하는 그 정도로 이제 좋아하는 관광들을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전주에서 생산한 한지 있잖아요. 네. 한지로 만든 예쁜 등 거기에다가 이제 서예 작품을 해서 저기 이제 한병루에 있는 옛날 전라선 그 구터널이 있어요. 네. 좀 형편. 거기가 좀 그 어슴츠레하니 그랬었거든요. 근데 거기로 훤히 등불로 밝혀놓으니까 도시 인테리어에도 서예가 작용을 한다 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서예 자체를 변화시킬 것이 아니라 서예를 생활과 연결시킬 수 있는 길을 찾자 했더니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의 좀 먹히는 것 같아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서 스스로 잘했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서예의 고유한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서예의 본래 가치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가치를 말하자 하면은 뭐 한두 시간 갖고 이야기할 얘기가 아닐 텐데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서예를 하다 보면 서예 그 사람의 성격이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사람이 지향하는 삶의 목표 이런 게 그대로 다 드러나요. 네. 마치 만인 만상, 만 사람의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필체는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다 달라져요. 따라서 네. 글씨를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릴 수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른 예술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예는 바로 그런 점에서 그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수신성, 네. 이게 굉장히 강한 예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예를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격이나 생활이 매우 맑아져요. 청정성, 그다음에 뭔가 그 세상의 어떤 그 정화되고. 속된 것들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려고는 네. 그런 거, 심지어는 어떤 종교적인 해탈성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21세기의 사람들이 정말 못 오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생활에 찌들려 가지고 너무 그냥 바쁘게 살고 그런데 그런 틈에 잠시 서예를 통해서 그런 청정성과 정화성을 느끼고 그걸 통해서 어떤 서예는 그 사람이니까 네.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힐링, 심지어는 웰빙 이렇게 간다면 서예는 21세기에 굉장히 중요한 예술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그런 부분에 서예의 본래의 심오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을 되돌아보는 게 바로 그러죠. 서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성찰의 예술입니다. 네, 예. 성찰의 예술 서예라고요. 네. 자, 근데 다시 비엔날레 얘기로 돌아와서요. 개막일에 또 특별한 분이 오셨다고 들었어요. 행정자치부 장관이 왔다고 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이제 장관님이 이제 오시고 또 네. 이제 우리 중요 언론사 회장님께서도 홍석경 회장님께서 오시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개막식이 예년보다 조금 성대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이 다 행자부 장관님이나 그 홍석경 회장님이나 서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본인들께서 서예를 프로 이상으로 작품을 늘 하시고 그래요. 그런 면도 있는데
홍 이장님 같은 경우에 그 하시는 늘 말씀이 한 손에는 스마트폰을, 네. 한 손에는 붓을, 이것들이 이제 구호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21세기에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예술은 서예다. 여기에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고 대한민국을 어떤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룹에 속하는 분들이라고 할 수 네.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미 세계적인 예술의 조류를 잇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이 서예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세계에서 지금 가장 큰 아까 말씀드린 네. 그런 규모의 전북 비엔날레라 한다면 한번 와보자 해서 오셔가지고 무려 7시간 정도를 개막식으로부터 만찬장까지 조금 더 네.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서예가들하고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모습이 참 좋아 보였고요. 이런 것을 발판으로 해서 이제 인식이 이렇게 바뀌니까 네. 우리 서예가 좀 세계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더욱이 해보게 됐습니다. 그럼 정치적으로도 좀 지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이제 저는 가능한 한 우리 이제 전라북도 도민들이 내주신 세금 도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물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도록도 팔고 해서 자체 수익도 어느 그 축제 못지않게 어느 그 문화행사 못지않게 자체 수입도 많이 올려가면서 지금 예산을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도비뿐만 아니라 국비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네. 국가적인 행사로 정말 대한민국 정부에서 관심을 갖는 행사로 키워서 대한민국이라는 문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그 배경을 등에 업고 정말 우리 서예 비엔날레가 세계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좀 해보고 싶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중앙정부 좀 예산을 좀 따오고 네. 중앙정부의 인사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언론계에서도 중앙 언론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네. 이 취재도 하고 보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비엔날레로 키워보겠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에 중앙 언론 국직한 중앙 언론 신문사에서도 다 기사를 내줘서 네. 크든 적든 간에 내줘서 예년보다 훨씬 홍보는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할 텐데요. 특히 서예 전용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어떤 예, 상황인가요? 이제 그 점을 앞으로 정말 좀 추진도 해보고 싶고 네. 도에서나 우리 도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10회지 않습니까? 네. 10회 동안에 전시를 끝내고 그분들한테 전시를 한 작품 보상비도 정말 안 드리고서 네. 정말 한 작품에 중국 현지에서 최소 2천, 3천만 원씩 팔릴 수 있는 네. 대작 작품들을 중국 작가, 일본 작가, 그리고 서양 작가들 다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 기증을 받는 과정에서 잘 안 주려고 그러죠. 근데 그거를 전부 다 뭐랄까요, 1대1로 다 전화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증을 받아갖고 지금 모아놓은 작품이 1000점 가까이 됩니다. 네. 970점 정도가 됩니다. 그게 지금 도립미술관 수장고에 다 있거든요. 네. 만약에 우리가 전용관이 지어져 가지고 네. 그 작품들을 수시로 상설 전시를 할 수 있다 한다면 엄청난 효과를 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만약에 누군가가 일시적으로 이만큼 많은 작품들을 투자를 해서 구하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수준 높고 다양한 작품을 한꺼번에 구하기는 힘들 것입니다. 네. 우리 비엔날레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이런 작품을 소장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일을 좀 했다고 큰 생각이 성과가 들고요. 되겠죠.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만약에 전용관이 생겨서 잘 기억을 해가지고 네. 이 작품들을 상설 전시를 한다면 아시다시피 중국은 지금 작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의 서역 과목을 네. 필수 과목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일부러 그걸 다 해야 합니다. 그들 학교에서도 우리처럼 이야기하는 소위 말하는 수행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서예를 보고 서예를 경험하고 와야 학교에서 이제 성적을 이렇게 주고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 가까운 중국에서 초, 중, 고등 학생들 수학여행만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 전용 전시관의 세계적인 작품들을 한꺼번에 볼 수 있다. 네. 이렇게 홍보하고 그 수학여행단만 우리 한옥마을이나 새만금이나 변산이나 남원 이런 지역의 관광 자원과 연계를 시켜서 유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전라북도 경제 발전에도 저는 네. 굉장히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이 문제만큼은 머리를 맞대고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한번 실행에 몸직한 경제적인 경제성 네. 창출을 위해서도요. 그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비엔날레 전용관은
매우 그 시급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전용관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중앙 정부 좀 관심을 네. 끌을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지만 꼭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네, 이렇게 서예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특별하게 서예와 태권도를 융합한 방안을 고심 중이시라고요. 아, 예. 서예는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태권도 도장에 가서 보면은 거기다가 정신통일, 뭐, 충, 효, 그런 서예 작품 하나씩은 거기다 걸려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시는 사범을 몇 분을 만나봤더니 미국 사회에서 서예가 그만큼 인기적이, 태권도가 그만큼 인기가 있는 이유는 네. 태권도 도장에서 서예만 태권도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효와 충 개념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기본 학생들이, 정신. 예, 네. 이 학생들이 집에 가서 미국 사회에서 볼 수 없는 동양적인 효를 부모들한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미국 부모들이 놀라죠. 얘들을 태권도 학원을 보냈더니 이렇게 효도를 하네. 네. 여기에 더 감동을 받아서 태권도 학원을 더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게요. 태권도 운동을 네. 정말 태권도도 이게 도인데 정말 열심히 충유 정신을 안고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을 격렬하게 한 다음에 샤워를 싹 하고 한쪽 편에 네. 책상 하나를 놓고 묵향을 탁 갈아놓고서 와가지고서 나는 평상시에 참을성이 좀 부족하다. 나는 의지력이 부족하다. 그 운동 끝나고 가면서 목욕하고 정신을 가다한 다음에 차무린치 하나를 탁 쓰고 가게 한다거나. 그 나는 의지력이 부족했다. 그럼 좀 강해지자, 용기를 내자, 용감을 용찰 하나 쓰고 가게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태권도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건전성을 기르는 운동과 네. 그걸 끝난 다음에 정신의 어떤 또 그 아까 정화성 네. 이거를 추구하는 서예를 같이 접합을 시켜 운영하면은 서예 태권도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서예도 태권도 힘을 빌려서 세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어서 이거는 이미 계획을 많이 세워놨습니다. 네. 세계 각지에 이제 흩어져 있는 태권도 사범들하고 네트워크도 형성을 해놨고요. 그래서 다음에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거는 꼭 한번 해보고 싶은, 시도하고 싶은 그런 분야입니다. 네, 이렇게 좀 혁신적인 방법으로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신데요. 자, 근데 서예진흥법 발의에도 참여하셨다고요. 아,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예가 정말 좋은 예술인데 네. 이 우리 대한민국이 한글 전용이라는 어문 정책을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한자를 버렸어요. 이게 버릴 문자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예가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예도 따라서 쇠퇴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 인식이 낮아서 오죽했으면 법을 통해서라도 서예를 좀 진흥시켜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일부 국회의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특히 그 최재천 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협조를 네. 해주셔서 서예진흥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이제 토론을 해서 그리고 그 서예진흥법을 이제 법안을 만드는데 제가 직접 관여돼서 만들어 가지고 네. 지금 현재 국회에 상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서예 그 국회의원 의원님들한테 서명도 상당 부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 가을에 국회에서 분명히 서예진흥법이 통과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저희들은 통과될 것을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서예진흥법이 통과된다면 아마 서예계가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당장 내년 내후년부터라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서 서예 교육이 상당 부분 활성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자, 올해로 비엔날레가 10주년을 맞았잖아요. 네, 네. 앞으로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10주년이 아니고 10회. 시간은 이제 20년입니다. 두 2년마다 한 번씩 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20년을 그 맞이했는데 아시아권에서는 동아시아 한자문화권에서는 분명히 위상을 확실히 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눈을 좀 서구 사회, 서양 사회 그리고 돌려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서 서양 사회에서 이제 서예에 관한 싹이 트고 작가들이 생겼으니까 네. 적극적으로 우리 서예를 해서 또 하나의 진정한 한류, 단순히 한순간 유행으로 끝나는 그런 한류가 아니라 네. 하나의 문화로서의 한류를 전 세계에 보급을 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 앞으로 세계서의 전북 비엔날레는 그 길을 향해서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전북의 한 도민으로서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